1700년대 초반부터 중후반까지 유행했던 양식을 우리가 로코코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는 사회 저변의 변화와 가치관의 변화가 상당히 크게 일어났던 시기죠. 군주와 귀족 권력은 절대 군주의 위세를 유지하려고 했고, 거기에 비해서 시민계급이 점점 성장해 가면서 시민계급의 가치관, 계몽주의도 퍼져가고 있었습니다. 계몽주의는 모든 시민의 평등함과 권리를 이야기하는 반면에 절대 군주제는 군주와 귀족의 특권이 당연하다는 전제를 깔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가치관은 충돌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1789년에 프랑스 대혁명이라는 일종의 파국이 일어나면서 근대 19세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변화를 예술 작품들이 사실 보여줘요. 뛰어난 예술 작품은 예외 없이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보여준다. 이 로코코 양식의 예술 작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로코코는 귀족들이 선호하는 장르이고 여성적이고 우아한 스타일을 보여주는 그런 양식입니다. 1682년에 루이 14세가 파리 남부 20km 정도 되는 지점에 베르사유 궁전을 지어서 그리로 모든 궁정 살림을 옮기게 되죠. 이렇게 해서 파리에 이제 궁정이 없어지는데, 이 베르사유 궁전을 꾸민 루이 14세의 스타일을 우리는 바로크라고 부릅니다. 이 바로크 스타일에서 로코코 양식이 파생되는데,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루이 14세의 초상을 보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정화가인 리고가 1701년에 그린 루이 14세의 초상인데, 이 초상은 왕권의 장대함, 그리고 바로크 양식의 장중함을 거의 온몸으로 표현하고 있는 그런 초상입니다. 이 초상이 그려질 당시에 루이 14세는 예순이 훨씬 넘은, 그러니까 할아버지였는데, 이 할아버지의 패션이 정말 대담합니다. 가발을 썼고, 이게 진짜 머리가 아니죠. 기록에 따르면은 이 베르사유 궁에 가발 관리사만 100명이 넘었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리고 장대한 망토, 모피는 아마도 당시에 최상급 단비털이었을 거예요. 금색 문양이 새겨져 있는데 백합 문양입니다. 프랑스 왕실의 상징이죠. 그리고 흰색 스타킹을 신고 짧은 바지를 입고 굽이 상당히 있어 보이는 하의를 신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루이 14세가 자신의 초상을 그리게 한 것은 무언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어요. 이것은 자신의 입성에서 군주의 위엄을 보여주려는 시도입니다. 군주는 보통 사람이 아니며 군주는 이렇게 장대함, 위엄, 의식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 초상에서 보여주려는 루이 14세의 의도죠. 이런 것을 우리가 바로크 양식이라고 부릅니다. 루이 14세는 70년 넘게 재위를 했기 때문에 거의 한 세기 동안 국왕의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가 베르사유 궁에서 만들어낸 장대한 바로크 양식은 그의 사망과 함께 서서히 저물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저물었나 하면 증손자가 루이 15세가 되었는데, 이 증손자의 입장에서는 증조 할아버지가 구축한 어떤 장대한 왕권의 위엄이 너무 거추장스럽고 지겨웠을 겁니다. 그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왕권을 과시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고 있는 로코코 양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훨씬 더 아기자기하고 화려하고 그리고 우아하고 여성적입니다. 이런 로코코 양식은 궁정이 아닌 귀족 저택의 실내 장식에서 시작된 것이죠. 왜 귀족 저택에서 로코코 양식이 시작되었나 하면, 루이 14세가 궁정을 베르사유로 옮겨갔을 때 새로운 궁정 옆에 귀족들은 자신들의 저택을 짓게 되는데, 이 저택을 베르사유 궁처럼 화려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귀족이지 군주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 귀족들의 저택은 베르사유 궁처럼 장대한 위엄을 보여주지 않고 대신 파스텔톤의 밝은 색깔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장식의 디테일이 상당히 섬세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구도 사실 로코코 스타일의 가구가 많아요. 왜냐하면 로코코는 실내 장식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섬세한 가구들이 1700년대 초반에 중점적으로 많이 제작이 되었고, 이런 가구들을 우리가 로코코 스타일의 가구라고 부르죠. 자, 이 가볍고 우아하며 여성 취향 스타일인 로코코 양식은 곧 회화로도 옮겨가게 되는데요. 로코코 스타일의 회화는 밝은 파스텔톤 색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귀족 여성들의 일상을 그린 그림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로코코 스타일의 회화를 그린 대표적인 화가들은 프랑스 사람들이에요. 장 앙투안 바토, 프랑스와즈 부셰, 그 다음에 오노레 프라고나르 같은 화가들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알아볼 대표적인 로코코 스타일 화가가 바로 장 앙투안 바토인데요. 현실이 아닌 환상의 세계를 그림으로 구현한 화가입니다. 예술사회학자 아르놀트 하우저의 주장에 따르면 19세기 이전에 프랑스가 낳은 가장 위대한 화가가 바토다라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프랑스 스타일로 그림을 그리는 화가가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이탈리아나 또는 플랑드르 화가들의 스타일을 모방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바토는 다른 지역의 화가들의 스타일대로 그림을 그리지 않고 자신이 태어난 프랑스 스타일을 그림으로 보여준 최초의 화가다라는 것이 하우저의 분석입니다. 바토의 대표작은 공원의 연애 또는 키테라 섬으로의 여행, 어릿광대 같은 작품이 있는데 40세가 되기 전에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그의 작품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당시에 이제 폐결핵이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37살의 나이로 아깝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몇 안 되는 남아있는 그의 작품에서 우리는 무엇을 볼 수가 있냐면 18세기 프랑스 귀족들이 추구한 어떤 호사스러움, 품위 있는 호사스러움, 그런 정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의 작품은 우아하고 또 기품 있고 고요함을 추구하고 있고 또 세련되고 섬세한 색감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바토를 우리가 또 페트 갈랑테의 대표적인 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야외에서 귀족들이 여흥을 그리는 장면을 그린 회화를 통칭합니다. 여기서는 풍경에 비해서 인물은 작게 그리고 전반적으로 밝고 화사하지만 색감은 결코 강렬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축제라는 바토가 그린 그림인데 여기 비너스 상이 있고 그리고 남녀가 우아하고 어떤 세련된 포즈로 조심스럽게 서로에게 접근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있죠. 그리고 장면이 벌어지는 배경은 야외이고 나무들이 파스텔 톤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주인공 남녀들은 결코 크게 그려지지 않았죠. 인물 중심이 아니라 오히려 배경이 더 그림의 중점적인 요소인 것처럼 인물들은 좀 작은 비중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페트 갈랑트 회화예요. 그리고 이 페트 갈랑트라는 로코코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회화에서 발군의 솜씨를 보여준 인물이 바로 장 앙투안 바토입니다.